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보르노이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22일에 편입한 보르노이였고요. 네. 또 12월 5일에 한 번 더 보르노이를 저희가 편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일에 왜 한 번 더 편입을 했는지 이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왜 이제 제가 제 차 보르노이를 좀 편입을 했는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12월 5일 그때쯤만 하더라도 저는 혼자 이제 제약바이오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었지만 맞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크게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오히려 주가가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급락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르노이라든지 유한양행, 지아이노베이션, 특히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호재 세론 뉴스가 돼버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 그리고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르노믹스와 관련된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이 좀 들어왔다. 낙폭과대 구간 사실 공포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제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12월 5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이 뭐냐면 언제 올라갈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르노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 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도 주가 거의 한 2주 가까이 그냥 옆으로 계속 들어눕는 지루한 행보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구간이 어찌 보면 하단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이제 받고 상승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2일 날은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2일 날 아침에도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다시 도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시세가 이제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2일 날 아침에 이제 보르노이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2일 날 바로 이제 장중에 1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잡히면서 바로 뭐 3거래일 만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제가 보르노이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그냥 5만 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세가 완전히 이제 상방을 좀 뚫어 올렸기 때문에 직전에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던 7월 달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이제 파동, 사실 이제 거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50% 100%씩 급등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르노이도 완전히 이제 여기서 추세를 좀 돌려놓고 6만 원, 7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매물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뭔가 작은 호재만 하나 나오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신약 개발 특히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 자사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들을 감안하면 뭐 5만 원 초반에도 저는 매물 저항이 오히려 뚫린 자리에서 접근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초반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시세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 뭐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 구간도 신규 접근에는 무리가 없다까지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넘어가서 큐로셀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또 급등 강세를 보이면서 벌써 45%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네요. 네. 요것도 정말 뭐 저점에서 잘 낚아챘어요.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이기 전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진짜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큐로셀이 이제 이 세포 치료제, 특히 CAR-T 치료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이제 암발셀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세포 치료제 공정과 관련된 GMP 인증을 받은 공장을 이제 국내에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하우스에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 후보물질 발굴하고 연구 개발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상용화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설비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또 이 첨생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또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됐잖아요. 보건복지비를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가지고 그냥 통과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여야 뭐 막론하고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CAR-T 치료제, CLNK 치료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뭐 큐로셀이라든지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로셀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이런 종목도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종근당도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하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지루했잖아요. 근데 이 10만 원대 강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한번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추세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52주 신고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박스권 요 자리를 이제 뚫는 45,000원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역시나 이제 박스권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21,000원, 22,000원 요 구간이 이제 뚫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다. 큐로셀이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이 저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 바로 신고가 랠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특히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장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구주 물량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3개월 보유했을 물량이 풀리기까지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물량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는 좀 제외도 될 것 같고 한 달 안에 만약에 이제 35,000원을 다시 뚫어낸다면 신고가 랠리가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큐로셀도 한 4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셔도 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응한다라는 분들은 요 상단을 이제 돌파했을 때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네. 큐로셀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최근 또 하반기 들어 더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한 랠리 기대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을 계속 얘기하다가 네. 이제 또 바로 방향선회를 해가지고 네.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오.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켠에서 아까 서한 아나운서가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오후장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특히 HBM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왔죠. 어제 제가 탑픽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미반도체가 어제 장중에 8% 반등이 들어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살아나니까 다른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이제 수급 순환매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떤 수립을 하실 때 로봇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우스는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과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을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우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장비 중에서도 습식 세정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요즘에 이제 세정 장비가 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면 HBM 공정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쌓아 올린 걸 이제 정밀하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붙이고 맞아요. 회로를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제 공정이 TSV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뚫고 깎고 붙이는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정 장비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특히 이제 내년에 HBM 공정에 전용으로 쓰이는 세정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올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HBM 공정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 수주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뭐 세정 장비 쪽에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뭐 코미코라든지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우스는 싱글 타입과 이제 배치 타입 전부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가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높은 평가가 좀 되면서 HBM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본 로봇 업체로부터 로봇 총판권을 확보해가지고 반송 로봇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6일 날도 이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290억 원 규모의 제조 공정용 이제 반송 로봇을 이제 수주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실제로 공시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한 산업 로봇 이제 제로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요 로봇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방에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거든요. 매출액은 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인데 한 6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막대 그래프가 지금 매출액이 성장이에요.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빨간색 이제 실선으로 표시한 영업이익률. 올해 영업이익률이 급감했잖아요. 네. 급감한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내년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바로 10% 이상으로 지금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HBM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과 관련된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역시 로봇도 사실상 영업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PER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한다라고 하면 많이 보면은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가격은 한 46,000원 정도, 어제 종가가 46,600원 정도였으니까 뭐 어제 종가 근처 46,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손절 가격은 4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구분되는 제우스가 오늘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몇 달 동안 옆으로 좀 쉬어갔던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온 디바이스 AI 쪽이 조금 쉬니까 HBM 원래 또 각광받던 쪽이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제우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우스 같은 경우는 김현민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에 있어서도 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최근에는 매출만 본다고 했을 때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70%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20% 그리고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와 또 검사 장비 관련해서 한 10%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의 어떤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그동안 제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통을 담당해 오다가 최근 이제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관련해서 뭐 국내 그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고피자라고 또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와도 좀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협동 로봇 관련된 매출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또 LED 관련된 열처리 장비와 검사 장비 관련해서도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기기와 또 그리고 이제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의 어떤 수요도 다시 한번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또 장비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제우스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로봇 쪽에서 너무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았고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에 대한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한발기업 리뷰에서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로봇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 대장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그 수급이 다른 기업들에 좀 퍼진 움직임이었어요.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에 대한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맞아요.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로봇 기술력이 있는 로봇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CS 행사에서도 삼성의 어떤 이제 보핏 웨어러블 로봇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 사실 로봇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자동차와 모바일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은 사실 단순 테마보다 이제 장기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다.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이제 국내외 1,600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다관절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협동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유일 로보틱스도 지나치게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상태에서의 반발 매수. 사실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지금 낙폭 과대 섹터들 중심으로 어떤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일 로보틱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거래일 내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 사출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을 또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이나 LG 국내 대기업들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위일 로보틱스다 보니까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미 뭐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린다고 했을 때는 뭐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29,000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하도록 하겠고 네. 위일 로보틱스의 어제 후속주로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전일 좀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배송 로봇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와도 전략적 협업을 체결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46,000원에서 19,000원까지 거의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장중에 9.44% 거의 1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잘 들어와 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지능형 로봇법이 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고 관련해서 자동차와 동일한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실외 배송 로봇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가 저는 2024년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LG와 또 계속해서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도모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뭐 그 집게미라고 또 실내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팔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 부근 때만 좀 매물만 잘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로보티즈 일단 보유 네. 전략으로 점검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한발 기업은 네. 오늘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해왔던 진정성을 위해서 네. 현대차 그룹의 매출 중에 큰 기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오, 가져왔는데 칩 형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팹리스 설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텔레칩스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이 2025년도까지 사실상 이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노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특히 MCU 칩 관련해서 협업을 했던 기업이 또 텔레칩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삼성향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향 관련된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이고 결국 이제 국내 1등, 2등, 3등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이 현대, 기아,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삼성과 또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텔레칩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텔레칩스는 현대차의 이제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핵심 칩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HUD뿐만 아니라 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현대차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 또는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텔레칩스의 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잖아요. 네. 텔레칩스도 마찬가지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저는 내년에 현대차의 어떤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텔레칩스의 인포테인먼트 핵심 칩들은 공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텔레칩 4분기 또 그리고 2024년도에 어떤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M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탑재된 엔돌핀이라고 ADAS 전용 반도체 칩을 또 개발을 하기도 했어요. 3년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실적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레벨 2.5에서 3단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 사실 올해 말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레벨 3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텔레칩스의 이 엔돌핀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고 했을 때 결국 자율주행 핵심 칩에 관련된 매출도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텔레칩스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2024년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텔레칩스가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MCU 칩 관련해서 지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 종목을 또 김영희 매니저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32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 MCU 칩을 독자로 이제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시범 생산을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어떤 레퍼런스와 또 MCU 개발 관련해서의 어떤 그 핵심 칩들이 2024년도가 사실상 삼성전자가 2025년도까지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텔레칩스와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은 특히 2024년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그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4분기 또 그리고 2024년도까지 매출 성장이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 텔레칩스를 가져왔고 원래 텔레칩스의 자회사가 칩셋미디어였어요. 칩셋미디어가 올해만 거의 한 3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칩셋미디어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한국투자자산운용사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긴 했지만 사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칩셋미디어의 지분을 8%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의 가치가 저는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텔레칩스의 어떤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34,0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요. 39,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뷰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에 대한 건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만드는 거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만드는 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거는 이제 컴퓨터 하다가 오류 나면 그냥 기분 나빠서 한번 툭 치면 되지만 이건 목숨이 걸리는 자동차는 이제 일이죠.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 ADAS와 관련된 이제 전용 칩들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시작되면 수주가 그냥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하급 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온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맞아요. 빠르게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그냥 텔레칩스하고 같이 좀 붙여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넥스트칩도 아파치라고 하는 이 ADAS 전용 이제 SoC 칩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하나씩 다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애들이 한 2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 어저께 이제 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넥스트 칩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게 그 바톤을 받아서 랠리를 펼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발 기업 제우스 텔레칩스였고요. 흐름 함께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시 개장 20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를 보니까요. 포스코 엠텍이 1위를 차지하면서 어제 그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2위에 석권에 있네요. 정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정말 유독 잘 나갔습니다. 네. 마치 올 상반기 에코그룹주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어제 흐름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까요? 일단 약간의 어제 테마도 좀 있었고 그쵸.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가 배당락일이었거든요. 이게 50억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주 명부에 이름 올리기 싫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좀 수급이 좀 억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락일이 딱 되자마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엠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특히 요즘에 포스코 그룹주만 편입시켜 놓은 ETF가 워낙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얘기들을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ETF 쪽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니까 실제 현물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제 또 확산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유독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기업들이 강했잖아요. 네. 그게 저기 이제 뭐 또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무슨 철강이 수백 톤이 강탈을 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자재 수급 교란과 관련된 좀 테마가 부각된 측면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또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DX는 어제도 장중에
상당히 강하게 급등이 나오다가 막판에 이제 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다시피 사실상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테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 이제 테마랑 같이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어저께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리튬이 하락했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 흐름이 좀 들어오다가 사실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전환사채 이제 신주 상장되는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같은 이제 뭐 금량이라든지 리튬 포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리튬도 어쨌든 전기차 업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그렇죠. 봐요. 업황이 좀 살아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야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과 관련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기차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은 반발 매수는 뭐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포스코 그룹주의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2,000원 룸이 남았는데 네. 어떻게 10만 전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10만 전자는 모르겠고 네. 일단 8만 전자는 돌파를 한다. 아직 근데 2,000원 2,000원 네, 남았잖아요. 네. 8만 10만 전자 물어보죠. 그럼- 10만 전자 네. 너무 그럼 멀잖아요. 9만 전자? 네. 그리고 네. 9만 전자까지는 가능하다. 타이밍도 잡아본다면? 타이밍은 내년이다. 근데 아무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어떤 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도 있고요. 뭐 사실 그 애플과 또 XR 기기 관련돼서 본격적인 이제 플랫폼 경쟁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폼팩터 경쟁이 네.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어떤 이제 자체적인 어떤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도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매수한다라고보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년의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에 나와줘야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는 뭐 당연한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 기세대로면은 거의 9만 전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뭐 CXL뿐만 아니라 지금 HBM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좀 주도권 경쟁을 이뤄지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네. 뭐 매출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 되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관련된 수요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해 주셔서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